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우리 IT 부서는 맨날 돈만 쓰는 부서 취급을 받을까? 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막 증명해야만 할까? 이런 고민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우실 겁니다. 그렇죠. 늘 숙제 같은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고 들어볼 자료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의 전설적인 명저죠. 제럴드 J. 와인버그의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입니다. 아, 그 유명한 직이요. 네. 이게 시리즈가 굉장히 방대한데 그중에서도 두 번째 책의 첫 번째 파트, 8장의 내용, 메저링 코스트 앤 밸류, 그러니까 비용과 가치 측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와인버그가 소개한 정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오, 어떤 거죠? 텍사스 출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리자가 난생 처음 뉴욕에 간 거예요. 아침을 먹으러 식당에 가서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 뭐죠? 했더니 웨이터가 록스와 베이글, 럭스앤 베이글즈입니다. 라고 한 거죠. 아하, 그래서 시켜 먹었는데 이게 세상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무려 네 번이나 더 시켜 먹은 겁니다. 4번이나요? 네.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나서 계산하면서 웨이터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정말 맛있네요? 그런데 도대체 어느 게 록스고 어느 게 베이글이죠? 이게 진짜 웃으면서도 좀 뼈아픈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 관리자는 자기가 먹은 음식의 가치, 그러니까 맛있다는 건 분명히 느꼈는데 정작 그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나 비용, 코스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많은 조직에서 벌어지는 일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필 크로스비가 품질은 무료다, quality is free라는 유명한 말을 했지만 사실 와인버그는 품질 가치, value of quality라는 표현을 더 선호한다고 해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많은 관리자들이 눈에 보이는 비용, 코스트를 줄이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작 품질 향상에 가져오는 그 보이지 않는 가치, value를 측정하고 이야기하는 데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하다는 거죠. 방금 그 텍사스 관리자처럼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 보고서는 막 빼곡하게 쓰면서 정작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가 얼마인지는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정보 시스템 부서 관리자들의 현실을 꼬집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IT 부서는 항상 비용센터, 코스트센터, 그냥 돈만 쓰는 부서로 찍히기 쉬운 거고요. 맞아요.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모든 것의 가격, 프라이스는 알지만 어떤 것의 가치, 밸류는 모른다. 음, 와인버그는 조직의 문화를 보려면 위기가 닥쳤을 때 뭘 강조하는지 보면 안다고 해요. 성숙하지 못한 조직일수록 비용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프로젝트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니면 뭐 코드 라인 수가 몇 줄인지 같은 거요. 네, 기능 점수, 펑션 포인트가 얼마인지 같은 숫자에 집착하죠. 이건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다는 방증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고객 만족도가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 시스템 덕분에 다른 부서의 업무 효율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같은 가치를 측정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톰 디마르코의 그 유명한 말, 노력은 측정되는 대상으로 이동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었네요. 맞아요. 비용을 측정하면 다들 비용만 쳐다보고 가치를 측정하면 다들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하게 된다는 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나오는데요. 비용 절감은 기껏해야 현재 예산의 100%가 최대치입니다.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0원 이하로 줄일 순 없으니까요. 근데 가치 향상은요, 이론적으로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와인버그가 예전에는 누가 소프트웨어는 너무 비싸요 라고 불평하면 뭐에 비해서요? 라고 되물었는데 요즘은 질문을 바꿨다고 해요. 어떻게 바꿨죠? 혹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라고요. 와, 그 질문 하나가 대화의 판을 완전히 바꾸네요. 비싸다는 비용 문제에서 쓸모가 없다는 가치 문제로 관점을 확 전환시켜버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정말 멋진 말인데 현실에서는 당장 다음 분기 예산을 5% 줄이라는 압박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잖아요. 무한한 가치라는 건 너무 막연하게 들려서 경영진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와인버그는 여기서 인식된 가치, perceived value라는 개념을 꺼내듭니다. 인식된 가치요?
네, 가치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인식될 때 비로소 진짜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책에 나오는 복권 당첨번호 이야기가 정말 기가 막힌 예시예요. 네네. 한 프로그래머가 복권 추첨 다음 날 자기 프로그램의 메모리 덤프를 보다가 우연히 헥사 코드 숫자가 어제 발표된 6천만 달러짜리 당첨번호랑 똑같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와, 대박이네요. 그래서 속으로 와, 내 프로그램이 어제는 6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네. 내가 몰랐을 뿐이지. 라고 생각했지만 와인버그는 그게 틀렸다고 말합니다. 왜죠? 가치는 있었던 거 아닌가요? 어제는 그게 당첨번호라는 사실이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는 0이었고 오늘 그 사실을 인식했지만 이미 추첨이 끝났으니까 가치는 또 0이라는 거죠. 아, 결국 아무리 대단한 기능을 만들어도 고객이 그걸 인지하고 이게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 못하면 가치는 0이라는. 아, 어떻게 보면 개발자 입장에선 좀 뼈아픈 이야기네요. 그렇죠. 우리가 밤새 만든 기능이 고객에게 인식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맞아요. 심지어는 프로젝트가 통째로 엎어지면서 아무런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가치의 붕괴, collapse of value 현상도 일어납니다. 가치의 붕괴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수십억 개의 비트를 완벽하게 정렬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정말 아슬아슬한 작업이거든요. 그 수십억 개 중에 단 하나의 비트만 틀려도 만약 그게 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전체 시스템의 가치가 순식간에 0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아찔한 이야기네요. 단 하나의 실수로 가치가 전부 사라질 수 있다니. 이게 바로 관리자들이 비용에만 집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품질 투자를 꺼리는 이유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위험은 너무 큰데 그걸 막기 위한 투자는 당장 비용으로만 잡히니까요. 와인버그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물리학 법칙까지 동원해요.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인데요. 간단히 말해 세상의 모든 것은 가만히 두면 무질서한 상태로 돌아가려 하고 질서를 잡으려면 반드시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품질이라는 질서를 얻으려면 반드시 테스트하고 리뷰하고 리팩토링하는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법칙이 등장하죠. 인간 본성의 제1법칙이요. 네, 그 법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연력학제 이 법칙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된다고는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 다들 공짜를 바란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품질은 공짜, quality is free라는 말이 관리자들에게 그토록 매력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슬로건일 뿐이고. 맞아요. 와인버그는 더 정확한 표현은 품질에 투자하면 그만한 대가를 얻는다. quality pays라고 말합니다. 투자는 필수라는 거죠. 결국 품질을 위한 투자는 피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럼 그 품질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앞서 말한 필 크로스비는 품질을 요구사항에 대한 부합이라고 정의했는데 와인버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중요한 건 문서에 적힌 요구사항이 아니라 실제 요구사항, real requirements라고요. 실제 요구사항. 네, 고객이 진짜로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품질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코드의 내부 복잡성, internal complexity 같은 지표는 고객 눈에 직접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간접적인 2차 요구사항이죠. 이런 간접 지표를 품질의 척도로 삼으려면 이게 어떻게 고객의 실제 요구사항, 예를 들면 빠른 속도나 안정성과 연결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 책에 나온 그 일회용 스로우웨이 프로그램 사례가 딱 그 경우네요. 맞아요. 어떤 회사에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내부 복잡도 기준을 강제로 적용했는데 개발자들이 단체로 반발했다고요. 그럴 만도 하겠네요. 네, 그 개발자들은 기계 엔지니어들이 계산을 위해 딱 한 번 쓰고 버리는 프로그램을 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 유지 보수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회사는 무조건 복잡도를 낮추라고 강요한 겁니다. 이건 가치와 전혀 무관한 표준을 들이댄 거군요. 그렇죠. 군대처럼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까라면 까 식으로 표준을 강요하면 구성원들은 그걸 피할 방법만 찾게 되고 결국 불필요한 정치적 비용만 발생하게 됩니다. 표준이 효과적이라면 모든 구성원이 그 표준이 우리 조직의 미션과 제품의 최종 가치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가치가 무엇인지 품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가치를 도대체 어떻게 숫자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보고서에 가치가 향상되었습니다. 라고만 쓸 수는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다행히 와인버그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상세 영향 사례 분석법, The Detailed Impact Case Method입니다. 상세 영향 사례 분석법. 네, 이름 그대로 어떤 변화 하나가 조직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아주 상세하게 추적해서 돈으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아, 통계적 정확성보다는 하나의 사례를 깊게 파고들어서 설득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여기서 레이저 프린터 한 대를 도입한 사례가 정말 재밌었어요. 보통 이런 거 비용 편익 분석하라고 하면 기기 값이나 토너 비용 정도만 생각할 텐데. 그렇죠. 근데 이 보고서는 직원들이 복사하러 걸어가는 시간, 인쇄소랑 전화 통화하는 시간까지 전부 계산해서 돈으로 환산했더라고요. 정말 집요하죠. 심지어 사무실이 조용해져서 업무 집중도가 올라간 가치, 대외적으로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진 가치 같은 무형의 가치까지 금액으로 환산하려고 시도했고요. 여기서 핵심은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즉 프린터 소모품 비용이 기존보다 증가했다는 사실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와, 이러니 경영진이 보고서를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훨씬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어요. 조직에 퍼진 루머 하나가 얼마의 비용을 발생시켰는지 계산한 보고서요. 아, 맞아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는데 네, 관리자들과 직원들이 그 루머에 대해 이야기하고 걱정하느라 낭비한 시간을 전부 계산하고 루머를 해명하기 위해 공식 메모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데 든 비용까지 다 합쳤더니 총 126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126만 달러요? 이걸 인력으로 환산하면 8인년, 8years, 즉 8명이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루머 때문에 시간만 낭비한 것과 같은 비용이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M&A 관련 루머 돌았을 때 반나절 동안 일이 손에 안 잡혔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다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영향을 이렇게 상세하게 추적하는 건 너무 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요. 모든 상황에 이 방법을 쓸 수는 없을 텐데 좀 더 간단하고 실용적인 대안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와인버그가 제시하는 두 번째 방법이 단일 최대 이익 분석법, The Single Greatest Benefit Method입니다. 단일 최대 이익 분석법? 네, 이건 훨씬 빠르고 실용적인 접근법이에요. 어떤 변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이익 중에서 딱 가장 큰 이익 하나에만 집중해서 가치의 최소치를 추정하는 겁니다. 아, 여러 개를 다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가장 확실한 한 방에 집중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가장 큰 이익 하나만으로도 이 변화가 타당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 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책에 나온 그 지브라 프로젝트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네, 지브라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사양 검토, 스페시피케이션 리뷰 단계에서 150개가 넘는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프로젝트를 조기에 중단시킨 사례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썼죠. 그렇죠. 이 프로젝트를 중단함으로써 우리가 절약한 돈이 얼마인지 계산한 겁니다. 불필요한 개발 비용, 마케팅 비용, 그리고 만약 이 엉터리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회사가 입었을 이미지 손상까지 고려해서 최소한 이만큼의 손실을 막았다고 보고한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였죠? 최소 160만 달러에서 최대 450만 달러에 달했죠. 와, 20억에서 50억 원이 넘는 돈을 절약한 셈이네요. 프로젝트를 엎었는데 실패가 아니라 엄청난 성공 사례가 된 거군요. 그 조직의 문화를 바꿨다고 해요. 이전까지 프로젝트 취소는 실패의 상징이자 금기어였는데 이 보고서 이후로는 조기 취소는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현명한 의사결정일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난 거죠. 아, 정말 멋진 사례네요.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도 있어요. 기술 리더십 교육의 가치를 평가한 건데 교육 참가자 100명에게 교육을 통해 얻은 여러 이익 중 딱 가장 큰 이익 한 가지만 돈으로 환산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부 합산했죠. 결과가 어땠나요? 총 교육 비용은 20만 달러였는데 참가자들이 보고한 단일 최대 이익의 합계가 무려 376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와, 투자 수익률, ROI가 18.8배, 거의 1900%에 달한 거죠. 가치를 측정하려는 이런 작은 노력이 얼마나 강력한 결과를 보여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비용만 따지던 조직이 가치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 조직이 성숙해지고 있구나 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라는 얘기네요. 네,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용 절감은 한계가 있지만 가치 향상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와인버그는 이 장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품질은 가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품질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총체적인 가치, 토털 밸류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제때가 되기 전에는 와인을 팔지 않는다. We will sell no wine before its time. 는 아주 유명한 와인 광고 카피가 있죠. 아, 네, 알아요. 만약 여러분의 조직에서 다음 제품 출시를 발표하는 대신 이 슬로건처럼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품질 수준을 발표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OO 테스트를 99.9% 통과하기 전에는 혹은 고객 만족도 점수가 10점 만점에 9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고객들은 우리 회사를 어떻게 볼지, 우리 개발팀은 또 어떤 마음으로 일하게 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제품의 가치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